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본능적으로 정답을 찾게 도와주는 본능한국사 진재 선생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 2016년 지방직 6월 18일 날 쳤던 이 시험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쳤던 국가직에 비해 가지고 난이도는 다소 조금 낮아졌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지만 역시 약간 좀 100점이 잘 나오지 않는 그런 경향이 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약간 용어 정리가 또 안 되면 점수가 또 안 나온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시면서 같이 풀이를 한번 좀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자, 밑줄 친 이 토기에 대해 가지고 지금 물어봤는데 팽이처럼 밑이 뾰족하거나 둥글고 이런 얘기가 좀 나왔죠. 그럼 이 토기는 분명히 빗살무늬 토기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서울 암사동하고 봉산 지탐리 이런 표현이 나왔으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신석기에 대한 대표적인 내용이 되겠죠. 이런 문제가 나오면 뭐 당연히 이제 점수를 맞추는 그런 문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바로 이제 신석기에 대한 내용이고 2번과 3번, 4번은 보시면은 돌널무덤, 고인돌이라든지 빈부격차, 계급이라든지 그 다음에 군장 얘기가 좀 나와 있으니까 이런 거는 청동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번으로 한번 좀 가볼게요. 자, 2번 문제는 우리가 이제 민족문서에 대해서 정확하게 개념 정리를 좀 잡고 있어야지 좀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내용에 든 거는 일반적인 이 민족문서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으니까 요게 이제 통일신라시대 때 이제 경덕왕으로 좀 추정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통일신라시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관료에게는 관료전, 그렇죠. 여기 신문왕 때 지급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정전 지급했다. 이런 내용이 바로 성덕왕과 관계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은 맞는 말이고요. 자, 그럼 2번에 연령에 따라서는 6등급이고, 그 다음에 한 집의 노동력 크기로는 9등급 매겼다. 그러니까 19 이렇게 딱 기억하세요. 아, 한 집 밥 먹는 크기로 19 이렇게 하면 한 집의 노동력 크기는 9등급, 연령별로는 6등급 이렇게 기억 좀 해주시고요. 자, 그럼 3번에 전국을 구주로 나누고 주 아래는 군이나 현을 두었고 그 다음에 지방관을 파견했다. 구주우소경 이런 개념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4번에 국가에 봉사하는 대가로 관료에게 토지를 나누어주는 전식과 제도를 운영했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이건 고려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려 전식과 얘기니까 전지와 시지를 나눠줬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네요. 자, 3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 다음 기억의 주민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을 좀 물어봤는데 고려 시기에 네모는 금, 은, 구리, 쇠 등의 광산물을 채취한, 광산물 나왔네요. 그죠? 광산물. 자, 그 다음에 도자기, 종이, 차 같은 특정한 물품을 생산해서 국가에 공물로 바쳤다. 이런 얘기 나오면 이런 지역을 바로 우리가 소라고 하죠. 소. 그러니까 향부곡 소 중에서 여기는 소에 대한 그런 내용이고 역시 생강 이런 것들도 좀 생산했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기억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데서 일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좀 느낌상으로 볼 때 평민이지만은 천민 대우를 받는 그런 사람이라 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양인이지만 천인 대우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좀 기억을 좀 하시고요. 자, 그럼 1번에 군현민과 같은 양인이지만 그렇죠.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았다. 내야 되는 세금량도 좀 많은 것이고 그 다음에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다. 이런 것들이 특징이 되겠죠. 1번이 맞는 말이고요. 자, 이번에 죄를 지은 형벌로 귀양이 아니라 귀향이죠. 그러니까 수도에서 일을 하다가 말 안 듣고 아니면 제대로 못하면은 자기 고향으로 쫓아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위쪽에 있는 그런 약간 집권층 중에서 고려 시대 때 있었던 세력가들에 주는 그런 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3번에 지방 호족 출신으로 지방 행정의 실무를 담당했다. 이건 향리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4번에 재산으로 간주되어서 매매, 상속, 증여의 대상이 되었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천민에 대한 그런 내용이라 볼 수가 있겠네요. 정답은 1번이 되겠고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귀향이라고 하는 용어가 약간 좀 새로우니까 이런 걸 좀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4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수업하면서 역시 많이 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니까 제일 큰 힌트를 잡는 게 여러분들 필요합니다. 호에 부과되던 곡물 얘기가 좀 나왔고요. 특산물이죠. 토지에 부과했다. 토지에, 그죠? 그래서 땅이 많은 대가와 거족이 불만을 가져서 원망하고 있으니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심히 걱정스럽군. 부자는 토지 소유에 비례해서 많은 액수의 세금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 불평하지만 수확과 노동력이 많은 부자가 가난한 사람도 여태껏 그럭저럭 납부해온 것을 왜 못 내겠어? 보니까 이 내용이 바로 곡물을 토지에다 부과했다. 그렇죠. 이게 바로 대동법에 대한 그런 내용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옳은 것을 골라라고 했으니까 이게 중요하죠.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실시되었다라고 하는 걸 광해군 때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 이게 이제 광해군 때 출발했다가 그 뒤에 인조,
그 다음에 효종, 그 다음에 뒤에 현종, 그 다음에 숙종 때 가가지고 나중에 이제 황해도 지역이 제일 마지막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숙종 때 허적의 그런 노력에 의해 가지고 상평통보와 한 가지 더 이 대동법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 익류 지역, 평안도하고 함경도 지역은 좀 제외하고 나머지 6개 지역에 대해 가지고 확대가 완료가 되었다. 그게 바로 숙종 얘기죠. 자, 그러면 1번은 맞는 말이 되겠고요. 자, 2번 한번 보세요. 1년에 한 필로 군포 부담을 줄여줬다라고 하니까 이 얘기가 바로 균역법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와 함께 부족분을 결작이라든지 1결당 2두를 걷는 그런 결작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부가를 좀 했던 것 중에서 어염세 또는 이제 상세 이런 것도 부가하고 하나 더 선무군관포라고 하는 게 있었죠. 선무군관포. 그래서 이런 것들도 거뒀다라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과 3번은 균역법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1결당 미국 사두로 고정했다. 전세를. 이런 얘기 나오는 거는 또 영정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번하고 3번 이 두 개는 균역법, 영조 때 실시되는 균역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전세를 토지 1결당 미국 사두로 고정하는 이런 내용은 바로 인조 때부터 시작되는 영정법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5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5번 문제를 보시면은, 자, 이 문제를 한번 여러분들 딱 보시고 이 내용을 지문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게 분명히 토지조사 사업인지 아니면은 이게 농지개혁법인지를 감을 못 잡으면은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번 네모를 한번 쫙 한번 보니까 뭔가 내용의 제일 큰 힌트가 한 가구당 총 경력 면적 3정보 그러니까 약 9,000평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이게 바로 농지개혁법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그죠? 대한민국 정부에 수립했던 농지개혁법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옳은 것을 골라라고 했으니까 협동조합이 모든 농지를 소유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 나오면 이거는 북한에 대한 그런 내용이죠. 북한에 무상으로 하는 그런 농지개혁법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번에 많은 일반 민유지가 총독부 소유가 되었다 나와 있으니까 이 내용은 또 토지조사 사업에 대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게 중요한데요. 이 농지개혁법은요, 49년 6월 달부터 시작을 했지만 50년 3월부터 이제 본격화가 되다가 이게 6.25가 터져가지고 중단이 되고 나중에 57년 가서 요게 이제 완수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농지개혁법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네 글자로 줄이면요. 경자유전이죠.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은 땅이 있어야 된다. 이 원칙에 의해서 소작동을 좀 이렇게 제한하는, 금지하는 이런 요소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자작농들의 나름대로 영역이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작지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개념 좀 생각하시고 그 다음 또 하나 더 만약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미군정 시기에는요. 소작료를 3분의 1 이상을 수취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런 내용도 하나 정도 기억을 좀 하시면은 미군정 시기 때는 소작에 대한 거를 인정을 했다라고 하는 걸 좀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3번 같은 경우 이게 답이 되어 있고요. 자, 4번에 무상으로 분배했다. 이런 말 나오는 거는 무상으로 몰수, 무상으로 분배 이런 얘기 나오면 이거 북한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정답은 3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6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6번 같은 문제는 요즘에 삼국시대 관련된 거는 이 순서 물어보는 게 상당히 좀 트렌드고 정형화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먼저 기억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살수에서 수양제, 수나라 황제가 2명이 있었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고 양제가 있었는데 첫째 문제가 쳐들어올 때 아무 문제가 없었다. 이런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한 다음에 양제가 이제 쳐들어오는데 이 내용이 바로 살수대첩. 그러니까 연도는 612년이라고 하는 숫자는 정확하게 모른다고 해도 7세기 초라고 하는 거 정도는 기억을 좀 하시고 이 뒤에 645년 그때 안시성 싸움이 나오는데 그건 모른다고 해도 7세기 중엽쯤에 안시성 싸움이 당과 있었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기억을 꼭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은 7세기에 대한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사비로 도읍을 옮기고 국호를 남부여로 옮긴 이 사람이 백제 성왕이죠. 이상하게 이건 연도까지 좀 기억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순서 물어볼 때 상당히 많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538년이라고 하는 숫자까지 538 이거까지 좀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좀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율령 반포하고 백관의 공복을 제정했다. 이 얘기가 바로 법흥왕에 대한 그런 내용이죠. 이 율령 반포하는 해가 바로 520년인데 요까지는 모른다라고 해도 분명히 6세기 전반에 대한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걸 좀 이해를 하나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하나 기억합시다.
고령 지역의 대가야가 신라의 공격으로 멸망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대가야가 바로 성왕 쪽의 편을 좀 들다가 나중에 결국 관산성 전투 554년에 관산성 전투에서 성왕이 전사를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대가야도 562년 가가지고 결국 진흥왕이 멸망을 시킨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순서 한번 좀 잡아보면 제일 먼저 와야 되는 그런 내용이 그렇죠? 여기 보니까 디귿 내용이 요게 좀 먼저라고 좀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와야 되는 내용이 바로 이 니은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니은이고 그 다음에 리을 와야 되겠고 그 다음에 기억이 오면 되겠네요. 정답 한번 좀 찾아보면 디귿, 니은, 리을, 기억이니까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런 문제가 잘 출제가 좀 되지만 요거는 분명히 시기상으로 보면 6세기에 있는 내용 3개와 7세기에 있는 내용 하나니까 상당히 좀 난이도가 낮진 않은 그런 문제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고요. 자, 다음 7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7번에 이 주전도감이라고 하는 게 바로 화폐를 찍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기구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 이 기구가 만들어질 때가 바로 숙종이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1100 시점으로 좀 보면은 1000년대 이제 1000년대쯤 이제 마지막 그러니까 한 97년 한 요 정도 돼서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했던 화폐 많이 찍자라고 하는 강조했던 게 바로 의천이었죠. 그 의천이 자기 형이었던 숙종에게 건의를 해서 이런 화폐들이 많이 찍히는데 요때 이제 은으로 만들어진 활구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되는 게 이제 1101년에 활구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 해인 1102년 요때 사만통보, 해돈통보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다. 어쨌든 이게 12세기 초에 이게 숙종과 관계된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걸 이해를 좀 하셨다라고 한다면 1번 한번 보세요. 12목을 설치하고 목사를 파견했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는 우리 12목 이런 말 나오면 성종이죠. 성종. 그죠? 그래서 1번은 아니고요. 그럼 2번에 그렇죠. 윤관의 별무반이 만들어진 게 1104년이죠. 1105년에 결국 숙종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왕인 예종으로 넘어가면서 1107년에 동북구성을 축조하게 됩니다. 자, 요거 꼭 기억 하나 하셔야 돼요. 윤관의 별무반 얘기 좀 나오는 거는 1104년, 그 다음에 동북구성 축조가 1107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설치하고 동북구성 축조를 1107년에 했는데 나중에 뒤에 가가지고 돌려달라고 해서 돌려줬다가 1115년에 아구타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금이 세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게 여진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자겸이 4대 관계를 수락한다. 이런 얘기까지 좀 가는 거죠. 자, 그럼 2번이 답이 되는 것 같고요. 자, 3번에 사신간 제도와 기인 제도가 만들어지는 거는 요건 또 태조 왕건 때라 보시면 되겠죠. 호족들을 편제하는 데 있어가지고 뭔가 이제 사신과는 그나마 좀 견제하지만 우대하는 성격이 좀 강하고요. 그 다음에 기인제도 같은 게 바로 이제 이 두 가지를 한번 좀 나타내 보면 바로 뿌리로 딱 찾아보는 게 통일신라 시대 때 상수리 제도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걸 통해서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걸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과거제도 시행을 좀 하고, 그 다음에 독자적인 연을 사용했다. 이런 거 나오면 광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중에 정답은 2번이지만, 요걸 만약에 순서를 한번 이어봐라.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바로 3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그 다음에 1번, 그 다음에 2번. 이런 식으로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8번 문제를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8번 문제는 이 문제를 딱 풀 때 처음에 생각을 했었을 때는 분명히 이 한마음 1심 딱 나왔으니까 요거는 정답 딱 보니까 4번에 10문화 적는 화쟁 이렇게 하면 이게 원효로 보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걸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의천과 진울 역시 다 마찬가지로 뭔가 교단을 통합하기 위한 운동을 좀 하는 사람들, 요새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이런 1심이라고 하는 개념은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이 다음 힌트입니다. 먼저 깨치고 나서 후에 수행한다. 자, 요 말에 줄안을 좀 쳐주시고요. 먼저 깨치고 나서 후에 수행한다라고 이 말을 네 글자로 줄이면 돈오죠. 돈오. 돈오. 그 다음에 뒤에 수행한다. 이게 점진적인 수행, 점수다 이 말이죠. 돈오 점수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건 분명히 진울에 대한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좀 잡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진울에 대한 그런 내용이니까 요걸 가지고 문제를 좀 한번 풀어보면 국청사를 창건하고 그 다음에 천태종을 창시했다. 요 얘기가 나오면은 이거는 의천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죠. 의천.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부석사 창건하고 화엄사상을 선양했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는 역시
의상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3번에 수선사 결사. 이 수선사가 바로 송광사죠. 송광사. 그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바로 진울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10문화직론. 화정이라고 이름 나왔는데 이게 바로 원효에 대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4번으로 좀 택했던 그런 문제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9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9번 문제는 자, 네모안에 든 거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 속대전이라는 용어가 제일 큰 힌트고, 그죠? 속대전. 자, 그 다음에 삼복법. 요게 삼심제죠. 그다음에 신문고 제도를 부활시켰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는 역시 영조의 업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1번에 신의 통공을 단행했다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오는 게 1791년에 있었던 신의 통공. 요 얘기가 바로 정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1번은 정조고요. 2번에 자, 요거 중요한 포인트인데 삼정이정청을 설치했다라고 한 이 말은요. 요거는 1862년 임술농민봉기 이후에 삼정이정청이라고 하는 것과 또 암행어사 제도도 나름대로 또 강화를 좀 시켜가지고 하려고 했지만 결국 흐지부지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특징이 되겠죠. 자, 그럼 3번에 서원을 대폭 정리했다. 이 얘기가 들어가는 게 크게 두 명이 있습니다. 한 명은 이제 영조에 대한 그런 내용이고 한 명은 또 흥선대원군은 47개를 놔두고 나머지 정리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4번에 보니까 뭔가 이제 사창제로 전환했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사창제 제일 처음 시작은 문종이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환국의 문란함을 나중에 사창제로 가져간다 이런 얘기 나왔으니까 요건 또 흥선대원군에 대한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를 한번 가볼게요. 자, 10번 문제를 한번 좀 보니까 다음 법령이 시행되던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자, 요 문제도 까딱 잘못하면 틀릴 수 있으니까 긴장한 건 잘 보겠습니다. 다음 법령이 시행되던 시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만들어졌던 시기부터 해가지고 뒤로 얘기를 좀 하는 거니까 내용을 딱 보니까 아, 태영령에 대한 그런 내용이네요. 그죠? 자, 그럼 조선 태영령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시작이 좀 됐던 거는 시점으로 좀 치면 1912년 정도가 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태영령이라고 하는 게 딱 시작이 좀 되었을 때 이때 회사령 공포라고 하는 거는 시작이 1910년 요때거든. 1910년. 그러면 회사령 공포를 듣고 있으니까 아, 요거는 이게 나올 때는 요거는 이미 이전에 있었던 거죠. 근데 보세요. 회사령이 실시가 되고 있다라고 하면 괜찮겠지만 회사령 공포를 듣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1910년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답이 될 수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번에 경의선 철도 개통과 관계된 게 1906년입니다. 그러니까 1905년에 경부선이 만들어지고 1906년에 가가지고 이 경의선이 철도 개통이 되게 되는데 이 경의선 철도 개통식을 보는 학생이니까 또 이것보다 더 이전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자, 또 하나 더는 동양척식 주식회사도 1908년에 만들어지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보다 이전에 대한 그런 내용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대한광복군 정부가 1914년에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1914년에 이게 만들어져서 결론적으로 뒤에 국민의회 이쪽에 나중에 영향을 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한광복군 정부는 1914년 이제 이상설이 중심돼가지고 만들어진 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연해주에 만들어졌죠, 그죠? 자, 정답은 그래서 4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10문제를 한번 좀 풀어봤고요. 자, 계속 이어서 이제 11번으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곳곳에서 도적이 벌떼같이 일어났는데 이에 원종과 애노는 이 사벌주 얘기 막 나왔죠. 이 얘기가 바로 원종 애노의 난이 좀 나오게 되는 그런 내용. 이게 바로 진성여왕 때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진성여왕 때 일어났던 이 나름대로의 운동, 이 반란이 바로 특징적으로 신라하대 때 상당히 대표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신라하대에는 호족과 관련된 그런 내용을 같이 기억을 꼭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1번이 정답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번에 신진사대부가 대두하고 고문세족을 비판했다. 이런 내용은 또 고려 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3번에 전정, 군정, 환곡, 삼정의 문란 얘기가 또 나오니까 이런 내용은 또 세도정치 기간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이 진대법 얘기가 나왔죠. 요거는 고국 천황에 대한 그런 내용이니까 요건 고구려에 대한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11번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좀 잡아주시고 이게 이제 정확하게 하면 9세기 후반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한 5년 정도 있다가 그때 이제 나오게 되는 게 요게 이제
시점을 치면 한 889년 한 요 정도쯤 됩니다. 그리고 그 뒤 한 5년 정도 지나서 894년 정도 최치원이 진성여행계 시무책 10여 조를 또 전한다라고 하는 거 받아들여지지는 않지만은 그런 거와 함께 진성여행 때 최치원까지 같이 기억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답은 1번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12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12번 문제는 다음 사건에 대한 설명 중에 옳은 것을 좀 물어봤는데, 자, 이모년 얘기가 좀 나와 있어요. 이모년 내용. 자, 내용을 한번 좀 읽어보니까 거기에 영군들이 큰 소란을 피웠고 갑술련 이후에 대내에 경비가 불법으로 지출되고 호주와 선해청, 이런 말 나왔네요. 그죠? 창고도 고갈되어서, 자, 보니까 월급이 제때 안 나오고 O형이 E형으로 가고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분명히 이 내용은 이모군란에 대한 1882년에 대한 그런 내용이 좀 되겠는데요. 자, 그러면 옳은 것을 골라라고 했으니까 군대 해산에 반발한 군인, 이런 얘기가 좀 나오면 1907년에 나오는 정미 7조약, 그 정미의병에 대한 그런 내용이죠. 정미 7조약의 부수각수로서 군대 해산에 대한 게 비밀리에 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군대 해산이 되게 되니까 이때 정미의병에 합류한다, 이런 내용. 1907년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고요. 자, 이번에 보고간민과 제폭구민, 이런 말들 좀 나오게 되는 거는 요거는 또 동학농민운동에 좀 관련된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3번에 정부의 개화정책에, 그렇죠, 요게 이제 80년대 전반부터 해서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되니까 서울의 하층민들도 같이 참여해서 나중에 일본 공사관을 불지른다든지, 그죠? 요런 모습까지 같이 일본의 군사교관 호리모토도 죽고, 그죠? 요런 모습들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이모군란에 대한 내용은 역시 3번인 것 같고요. 자, 4번에 유생들이 주동했다, 이런 내용은 좀 아니다, 그죠?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13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 문제는, 자, 네모안에 든 걸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공사노비 제도를 모두 폐지하고 인신매매를 금지한다. 이 내용 분명히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그죠? 연좌제 폐지와 죄인 자신 외에는 처벌하지 않고, 그 다음에 과부의 재혼은 귀천을 막론하고 그 자유에 맡긴다. 자, 보니까 이 내용들은요, 다 1차 가보개혁에 대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특히 이제 연좌제 폐지, 이런 얘기 좀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조혼도 금지시키고, 그 다음에 신분제도 폐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 그럼 조세 급납화라든지 아니면 재정의 일원화, 이런 얘기들이 같이 나오고, 또 한 가지 더는 1차 가보개혁은 은본위제다, 그죠? 화폐에 대한 측정을 은으로 한다. 그래서 은본위제, 이런 것까지 같이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옳지 않은 거 물어봤는데요. 중국 연호의 사용을 폐지했다. 자, 요 말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중국 연호의 사용을 폐지를 좀 하고, 요 때는 어떻게 하냐면 개국 기원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조선 건국으로부터 몇 년 지났는가, 이렇게 해서 이런 거를 나타내니까 거의 시점으로 좀 치게 되면은 한 503년 정도, 그러니까 개국 기원 503년, 이런 것들을 좀 바탕으로 해서 중국 연호 사용 폐지한다. 이거 1번 맞는 말이고요. 자, 이번에 독립협회 활동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독립협회는 1896년에 만들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뒤에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2번 틀렸고요. 3번에 1차 가보개혁은 군국기무처와 관계가 있었죠. 우리가 교정청을 만들었는데 일본이 나중에 가서 이제 교정청 없애버리고 군국기무처를 만들어서 이걸로 1차 가보개혁만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학농민운동의 요구를 일부 수용했다. 그렇죠. 농민들이 제일 원했던 그런 나름대로 토지 제도에 대한 그런 내용은 좀 개혁이 없지만, 이런 신분 제도에 대한 폐지, 이런 것들은 받아들여졌고, 또 하나 더는 패정개혁안 12개조에 대한, 그러니까 이 동학농민운동의 문서 이름이 패정개혁안 12개조였다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플러스로 하나 더 갑신정변 때 나왔던 14개조 정강까지 같이 합쳐가지고 나오는 내용이 바로 이 1차 가보개혁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을 찾아보면 정답은 2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14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요 문제를 한번 잘 보겠습니다. 71년 7월 달에 요때 이제 공주 송산리 고분군에서, 송산리 고분에는요, 거의 1호분부터 이제 5분까지가 이제 굴식 돌박 무덤이고요. 그 다음에 무령왕릉이 있고, 또 하나 더 6호분이 있는데, 그건 또 벽돌 무덤이라고 하는 거. 벽돌 무덤인데 특이하게도 좀 벽화가 그려져 있는 그런 고분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7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요때 무덤 주인을 알려주는 지석이 놓여 있어서 사마왕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죠. 사마왕. 그래서 백제는 물론 중국의 남조와 외에서 만들어진 갖가지 유물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이런 것도 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 중에서 한 가지,
남조하구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분명히 벽돌식 무덤이라고 알 수 있는데 왜라고 하는 이런 개념은요. 뭔가 이제 관을 한번 보니까 이제 소나무로 만들어진 건데 그 소나무라고 하는 금송이라고 하는데 금송 그 소나무로 만들어진 그 무덤의 관이 일본에서만 자생하는 그런 금송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 이 일본과도 교류를 했다라고 하는 거를 확실하게 또 알 수 있는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 기억하시고 자, 이런 것들까지 한번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더 이 무덤 주인이 왕에 있었던 시기 분명히 사마왕 이런 얘기는 분명히 우리 수업할 때 좀 많이 했었으니까 이 무덤이라고 하는 이 주인이 바로 무령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번 한번 보세요. 22부 관청을 두어서 지방에는 5방을 설치했다. 5부 5방, 6부 5주 생각하시죠. 그러면 5부 5방을 만들었던 사람이 성왕이었고 그 다음에 22부 관청을 만든 거는 바로 성왕이죠. 그런데 22담로라고 하는 걸 만들었던 거는 요건 또 리을의 동그라미치고 요거에 무령왕의 리을자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얘기가 바로 지방 세력 감시하기 위한 이런 내용이 바로 답이 되겠네요. 그죠? 4번이 바로 무령왕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1번은 성왕이고요. 자, 이번에 백제 남진 정책에 맞서서 나제 동맹을 청결석했다. 그래서 요거는 비유왕하고 눌지왕, 비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죠? 비유왕, 눌지왕. 그래서 백제는 비유왕, 그 다음에 신라에는 눌지왕. 그렇게 해서 비눌 요런 이름. 자, 그럼 3번에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가야를 완전히 정복했다라고 했으니까 대가야까지 다 먹었다 이 말이죠. 이건 진흥왕에 대한 그런 내용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네요. 자, 15번으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자, 15번 문제는 자, 요거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그런 사료다. 그죠? 자, 묘청의 천도 운동에서 그가 패하고 묘청이 이겼더라고 한다면 조선사는 독립적 진취적으로 진전했을 것이니 이것이 어찌 1000년 내 제일 사건에 하지 않으랴.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이 바로 신채호 선생이었죠. 그럼 신채호가 이런 걸 좀 얘기했는데 그가 패하고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그가 바로 이 묘청을 진압했던 김부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중기 때 이 김부식이라고 하는 인물과 관계되는 내용이 바로 삼국사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1번 한번 보세요. 성리학적 유교 사관에 입각해서 사략을 저술했다. 사략을 만든 사람이 이재현이었죠. 이재현. 그래서 요건 사론만 전한다. 이게 말기 때 쓰여졌던 고려 말기 때 쓰여졌던 작품이었고요. 자, 그럼 이번에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제일 오래된 역사서. 그렇죠. 이게 바로 삼국사기. 기존체로 쓰여지고 정사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유교적 합리주의 이런 말까지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3번 우리나라 역사를 단군에서부터 서술한 역사서를 저술했다. 자, 고려로 친다라고 한다면 단군부터 시작되는 내용을 우리가 두 개만 딱 짚어보면 하나는 삼국유사 또 하나 더는 제왕운기 이런 작품들이 단군부터 시작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럼 동명왕의 업적을 칭송한 여운선사신 동명왕편 이건 또 이규보의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을 찾아보면은 정답은 2번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네요. 많은 직렬에서 나오는 그런 시험 중에 또 하나가 바로 이 역사서 중에서 고려 파트 역사서를 잘 물어본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16번 문제가 다소 약간 좀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또 문제 풀다 보면. 자, 옳은 것을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자, 무신영변이라고 하는 게 이제 발생했던 게 1170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최충원이 집권을 하게 되는 게 이제 1196년 정도. 1196년 정도가 이제 최충원 집권하는데 그럼 이 이전에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 이런 인물들이 요 안에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최충원이 집권을 좀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최충원이 나중에 1209년에 만들게 되는 게 최충원이 또 이제 죽을 뻔 하거든요. 그래서 희종한테 죽을 뻔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최충원이 나중에 만들었던 게 1209년에 만들었던 게 바로 교정도감이라고 하는 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방 중심으로 가다가 나중에 교정도감이라고 하는 걸 만들게 되고 자, 그리고 최후가 집권하는 시기가 거의 한 1219년 한 요 정도부터 해가지고 좀 집권을 좀 하게 되는데 최후가 집권하고 조금 있다가 보니까 몽골이 1231년에 쳐들어오죠. 그래서 1차 침입부터 해가지고 하다가 2차 침입인 1232년에 수도를 개경에서 강화도로 옮기게 되고 그리고 1234년에 찍게 되는 게 그게 바로 상정 고금 예문이라고 하는 걸 찍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2년 후인 1236년에 가서 51년까지 만들게 되는 게 팔만대장경, 제조대장경을 강화도에서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김준이 집권하는 게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최충원, 최후, 그다음 최항, 최의 다음에
김준이 또 58년부터 해서 59년까지 짧게 집권을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임준, 임유무가 나중에 피살당하고 결국 1270년에 왕정을 복구한다는 그런 내용. 자, 그럼 한마디로 얘기해서 무신정변 발생부터 해가지고 여기에 왕정 복구까지는 약 100년에 걸친 그런 무신시대가 딱 100년 있었다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교정도감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진 시기는요, 시점상으로 최충원 집권하고 난 다음에 조금 지나서 1209년에 보시면 되고, 최충원이 집권하던 시점으로 쳤었을 때 1196년 에서 2년 딱 지나면 1198년이죠. 그때가 만적의 난, 최충원의 산호비가 반란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 기억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망이망소의 형제가 공주명학소에서 난을 일으키고 할 때는 이게 시점상으로 보면은 이 앞에 있었던 정중부 때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앞전에 대한 그런 내용이니까 가라고 좀 가주시면 되겠고요. 자, 금속활자로 상정 고급 뇌문을 인쇄했다. 요 얘기가 등장하게 되는 게 바로 1234년이니까 바로 이때 최후가 집권하고 난 다음에 강화도에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를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다가 되니까 3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고려대장경을 다시 조판해서 완성했다. 다시 조판했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8만 대장경 내용이죠. 그럼 요거는 요 시기 때 완성이 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1년에 완성이 좀 되게 되니까 김준 집권 이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정답을 한번 찾아보면 정답은 3번이고요. 자, 요 문제가 약간 좀 까다로웠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7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 문제는요, 밑줄 친 왕의 재위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이 왕은 이순지, 김담 등에게 명해서 중국의 선명력, 당나라의 선명력과 원나라의 수시력 이런 거를 참고해서 새로운 역법을 새로운 역법을 만드네요. 보니까 이 역법은 내편과 외편인데 내편은 원나라의 수시력, 그 다음에 보니까 외편은 회회력, 아라비아의 회회력을 참조해서 만들었다고 얘기를 좀 합니다. 자, 그럼 분명히 이건 우리가 많이 봤던 칠정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종 때 만들어진 칠정산이니까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1번 혼이와 간이라고 하는 게 바로 천체 기구죠. 천체 건축기구. 요거 세종 때 만들어진 거 맞고요. 자, 이번에 경기 지역의 농사 경험을 토대로 금양잡록이라고 하는 거는 강희맹이 만들죠. 강희맹이 관직에 있을 때 이제 특히 세조 때 같은 경우에는 강희맹이 만들었던 게 바로 사시찬요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사시찬요. 그런데 관에서 물러나고 성종 때 가가지고 자기 고향이 시흥이에요. 그래서 시흥 가가지고 금양에서, 금양이 시흥이거든요. 여기서 또 농사도 좀 지으면서 이런 것들을 좀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좀 특징이 되어 있고요. 요거는 성종 때 만들어진 거다라고 하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자자, 요게 이제 1420년에 만들어졌는데 요거까지 정확하게 여러분들 모르신다라고 해도 이거 앞에 있었던 거, 태종 때 만들어졌던 거, 개미자, 요런 거, 개갑,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셔야죠. 개미자, 갑인자, 꼴갑 아니고 개갑 이렇게. 그럼 개미자 같은 경우는 태종이고 경자자하고 갑인자 이런 내용은 바로 세종 때 나오는 그런 활자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갑인자 요거 좀 별표 하나 좀 쳐주시고요. 자, 그래서 3번도 맞는 말이고 4번에 향약 집성방이 있죠. 그럼 고려시대 때 만들어졌던 제일 우리나라에서 오래된 의서는 향약 구급방이잖아요. 그죠? 그 향약 구급방과 향약 집성방이니까 구집 이렇게 기억을 좀 하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향약 집성방이라고 이름을 좀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틀렸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18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8번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이제 까딱 잘못하다가 또 틀릴 수가 있으니까 문제는 잘 보겠습니다. 자, 옳은 거 골라라고 했습니다. 네모의 등을 보니까 옷차림은 신분의 귀천을 나타내는 건데 어찌된 까닭인데 보니까 이것이 문란해져서 상민, 천민들이 갓을 쓰고 도포를 입는 보니까 뭔가 시전상인이나 군역을 지는 상인들도 서로 양반이라고 아이고 이 양반이 뭐 이런 말들을 좀 쓰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분명히 조선 후기에 대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양반에 대한 그런 체제가 많이 동료가 되는 그런 것들을 좀 알 수가 있겠죠. 자, 1번 한번 보면 향도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되면 요거는 고려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1번은 아니고요. 자, 2번은 설의 청료직 진출이 부분적으로 허용되었다. 자, 요 얘기가 나름대로 조선 후기 때, 특히 이제 정조 때 내용이라든지 아니면은 철종 때 가서 1851년에 있었던 나름대로의 그런 소청 운동이 나름대로 또 설은 또 통과를 좀 하게 되죠. 그런 내용이 바로
맞습니다. 2번이 맞는 말이고요. 3번에 양민의 대다수를 차지했던 농민을 백정이라고 한다. 아, 백정이라고 하는 용어가 소나 돼지 잡는 이런 도축업자 이런 이름으로 좀 쓰여지면 이건 조선에 대한 내용인데 일반 농민으로 이렇게 좀 나오는 거는 역시 고려 얘기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요. 서년에 대한 봉사와 교육을 위해서 서원이 설립되었다. 서원이 처음으로 실시가 되는 거는 이건 백운동 서원이죠. 그러니까 이게 나올 때가 이제 중종 때입니다. 그러니까 16세기 전반에서 이제 후반 넘어갈 때, 전반에서 중반 넘어갈 때 그때 나오게 된 게 서원이니까 요거는 조선 전기라고 좀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는 임진왜란 이후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니까 정답은 그래서 2번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9번으로 한번 좀 가볼게요. 자, 요 문제도 이제 근현대사 연도를 조금만 외워주시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있습니다. 자, 먼저 이번에 리을부터 한번 좀 가볼게요. 백정의 사회적 차별을 철폐하고 그런 형사운동, 조선 형평사운동이 창립되었다. 이게 나왔던 때가 바로 국민대표회의가 열렸던 1923년, 다른 말로 조선혁명선언이 나오는 1923년 얘기입니다. 진주에서 출발했던 게 바로 이게 형평사운동이었죠. 자, 그래서 리을은 23년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고요. 자, 그럼 디귿 같은 경우에는 원산 노동자 총파업이 제일 일제강점기 때 강도가 높았던 그런 운동이었기 때문에 이 원산 노동자 총파업이라고 하는 게 29년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하나 기억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니은의 민족협동전선론에 따라서 정우회가 조직되었다. 자, 이 말 나왔는데 이 정우회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한번 좀 보실 수가 있겠죠. 제일 먼저 이제 26년에 60만세운동이 있었고 60만세운동 이후에 조선민흥회가 만들어지게 되죠. 조선민흥회 이후에 정우회 선언이 나오게 되면서 27년에 신간회가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간회 뒤에 29년 가가지고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등장하죠. 자, 한 번 더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26년에 있었던 60만세운동, 그 다음에 조선민흥회, 그 다음에 정우회 선언, 그 다음에 나왔던 게 신간회. 신간회가 27년에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29년 가가지고 광주학생 항일운동. 거기에 진상조사단 막 파견한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왔었죠. 자, 그러면은 이건 26년에 대한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신민부,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가 만들어진 거는 자유시 참변 이후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25년에 신민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순서대로 한번 좀 잡으면 제일 먼저 리을이 와야 되고요. 그럼 두 번째가 기역이 와야 되고 리을 다음에 기역. 자, 그 다음에 와야 될 게 정우회가 26년이니까 이게 니은 와야 되고 그다음 원산 농해 총파업 29년이니까 제일 마지막에 볼 수가 있겠네요. 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고 이 신민부라고 하는 거와 이 정우회 그 다음에 이 원산 농해 총파업 형평사 뭔가 중요하긴 중요했지만 그동안에 약간 좀 빈틈이 있어가지고 이런 게 언제쯤이었던 게 좀 정리를 안 했다라고 한다면 이거 외적으로도 나머지도 조금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마지막 20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기해년에 보니까 예송 논쟁할 때 기해예송, 갑인예송할 때 기해예송. 그럼 처음에 있었던 효종이 승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 이 예송인데 기해년의 일은 생각할수록 망극하다. 그때 저들이 효종 대왕을 서자처럼 여기서 대왕 대비의 상복을 기념복으로 낮추어 입도록 하자고 청했으니 지금이라도 잘못된 일을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보니까 이 기해년 때 있었던 거를 망극하게 생각하죠. 기해예송은 서인이 이겼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런 내용을 얘기했던 거는 요건 남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남인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한번 좀 찾아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1번 인조반정으로 몰락했다. 이 내용은 바로 북인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이번에 기사완국으로 다시 집권했다. 경신, 기사, 갑술, 경기갑, 경신, 기사, 갑술. 그래서 이 기사 환국 같은 두 번째 환국이니까 이건 남인에 대한 그런 내용이 맞습니다. 2번이 답이라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첫 번째 왕국이었던 경신왕국으로 전국을 주도했다. 이게 이제 서인에 대한 그런 내용이고 경신왕국을 통해서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어지게 된다. 서인이. 그죠? 자, 그 다음에 정제두, 양명학 이런 거를 연구했던 집안은 바로 소론 집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2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문제를 우리가 20문제를 좀 풀어봤는데요. 아마 이 20문제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좀 하실 때는 전반적으로 좀 문제가 약간 좀 난이도가 좀 있었다라고 하는 문제가 한 2문제 정도 이렇게 좀 보일 거고, 그 외에는 한 3문제 정도는 약간 좀 혼란에 조금 빠질 수 있는 그런 문제였고,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거의 한 90에서 85점 정도는 좀 맞춰줘야지 합격권이나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꼭 합격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